반갑습니다. 두더지입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투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담았을까요? 왜 각국 정부가 규제 대신 제도화를 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비트코인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지 납득되실 겁니다. 그 전에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제 텔레그램에서 섬세하게 나가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돈의 시스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달러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자산이죠. 그리고 미국은 법정 화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근본이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폐지되었고 지금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하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 현재 현금입니다. 2022년 팬데믹 이후에 2년간 달러 발행량은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M2 통화지표를 보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미국은 수천조 원의 달러를 새로 찍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이자율이 급등이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같은 1달러지만 점점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은 위기 시 원화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버블, 종이의 숫자만 찍어내는 돈에 여러분의 인생을 저축하고 계실 건가요? 이렇게 전통 화폐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시장은 탈중앙 자산을 찾습니다. 금은 이동과 보관의 한계, 토지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죠. 비트코인은 국경, 검열, 시간의 제약이 없는 완벽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 돈을 원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우리는 채권자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빌린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금은 은행이 빚진 채무일 뿐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처럼 예금도 위험하죠. 비트코인은 내가 직접 소유하는 돈입니다. 탈중앙화, 국가나 은행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개인키만 있으면 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설명이 됐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란 울타리, 방지책이라는 뜻입니다. 해지, 해징, 해칭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미국 CPI 기준 물가 상승률이 89%를 찍을 때 은행 이자는 12% 수준이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매년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과 같죠. 피델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5%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경우 전체 수익률과 샤프 지수가 개선됩니다.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위기시 해지 자산 역할도 가능합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을 고려 중이고 젊은 세대의 장기 매수는 시장을 뒷받침하는 바닥 수요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자산 보존, 즉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디지털 금입니다. 두 번째, 아직도 비트코인을 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변동성이 심하다, 실체가 없다, 이런 말 아직도 자주 듣죠? 하지만 이 말들은 2017년에나 통하던 얘기입니다. 흔히들 비트코인의 문제성을 얘기하는 질문들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해킹당하면 어떡하나요? 블록체인은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습니다. 해킹당한 건 거래소나 사용자의 부주의인 거죠. 그리고 ETF를 통해서 보관 리스크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의 본질은 희소성과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의 수학적 희소성과 10년 이상의 신뢰를 이미 쌓아왔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늦지 않았나요? 블랙록 골드만삭스도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진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체 자금 대비 비트코인의 비중은 아직 1%도 안 됐죠. 아직 시작 단계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시타델, 월가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지금 이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제도화의 시작, ETF 승인입니다. 2024년 미국 SEC는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이죠.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거래소 가입, 지갑 설치 등 장벽이 있지만 ETF로 인해서 연금, 기관, 펀드가 클릭 한 번으로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불법 자산이 아닌 월가가 채택한 디지털 금입니다. 그리고 공급 구조를 보시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희소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절대 고정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위기 대응으로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법정 화폐와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4년에 한 번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구조 덕분에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더 희소해지고 수요는 늘어납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이 구조 자체가 가격 상승을 내포하죠. 세 번째, 한국인은 더더욱 비트코인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고세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이러한 자산 인플레이션 때문에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2030 세대는 집도 못 사고 은퇴 자산도 부족하죠. 은행 예금은 이자보다 세금이 더 크고 2024년 기준 연 이자가 3%지만 세금은 15.4%를 공제하죠.
실질 수익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있고 한국은 해외 분산 투자가 절실한 나라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글로벌 자산이며 달러 가치 하락을 대비하고 위기를 대응하며 자산 보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죠. 네 번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은 필수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과 다르게 움직이는 구조이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5%만 넣어도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에 맞게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블랙록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 비중을 3에서 5%를 보유하고 있고 연기금, 헤지펀드, ETF를 통해서 매수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도 훨씬 많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은 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글로벌 자산의 1%만 유입돼도 비트코인은 수배 상승 여력이 있죠. 이제 비트코인을 안 닫는 게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비트코인은 생존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당신보다 먼저 산 사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고 싶은가, 녹슬게 될 건가, 그 차이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고 법정화폐는 믿을 수 없고 시장은 구조적으로 흔들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스스로 소유하고 보관할 수 있는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